랩으로 성공하려며 생각하는 애라 어디 가면 좋을까요? 이 군악대가 있긴 해요. 군악대 같은 경우도 준비 많이 해야 돼요. 육해 공군 다 군악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만약에 육해 공군에 들어갈 수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전공이라든가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조건이 있어요. 그 실습 같은 것도 그거 보기 때문에 거기 다 통과해야 되거든요. 군악병도 그냥 이제 되는 건 아닌데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안 되면 일반 이제 병으로 들어와서도 간혹시 이제 기회가 올 때가 있긴 있어요. 뭐 대회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본인이 그 동아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보직 자체는 군악병이 가장 괜찮죠. 군악병에는 마술하는 그 인원들도 가끔씩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단장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휘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뭐 사단장님이 뭐냐면 별 2개 가지고 계신 분요. 그분들은 사단의 모든 그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보직을 조정할 수 있어요. 사단 내에서. 다른 사람들은 보직을 이게 정식으로는 조정은 잘 못해요. 사단에서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별 2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얘가 재능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적응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조정을 해주시거든요.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있던 부대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이제 상관없이 일반병으로 들어온 거죠. 일반병으로 들어왔는데 군악병을 봤는데 이건 이제 하나의 사례를 이제 있었던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때 경험담인데 너무 군악병을 왔는데 군악병들이 노래하는 모습이 멋있었던 거예요. 걔한테는. 근데 군생활에 의욕이 없던 애가 그 모습을 보고는 눈이 반짝거리면서 자기 거기를 가고 싶대요. 군악대를. 근데 군악대는 그냥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거기에 보내주면 정말 군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그때 걔가 일병 거의 일병에서 상병 넘어가는 그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무조건 거기 가서 청소를 해도 좋고 뭘 해도 좋다. 나는 거기만 보내주면 군생활 정말 열심히 해서 전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걔를 어떻게 이제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걔가 이제 건의되고 뭐 이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사단장님까지 이제 보고를 된 거죠. 그런 케이스는 잘은 없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관심 도움 배려 용사들 제가 이제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 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했는데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얘는 정말 여기를 보내주면 군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한테 기회를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보고를 했어요. 사실 그 보고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엘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 그러면 걔를 한 번 기회를 주자 해가지고 그를 승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걔가 군악대로 간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자체 조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그래서 걔를 이제 봤는데 걔가 군악대 이제 행사를 다닐 때 계속 이제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다니고 막 그랬어요. 걔는 집안 환경도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정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집에 문제도 많고 그리고 군대에 와서도 본인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게 심각할 정도로 심했거든요. 그 보직을 이제 바꿔주니까 처음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어떨 때 막 보면 저 멀리에서 막 뛰어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차이를 느끼잖아요. 왜냐면 본인도 그 뭐 보컬 관련된 그런 거를 약간 하다가 왔다고는 하더라고요. 하다가 왔는데 이 군악대 애들은요. 기본적으로 다 전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어떻게 보면 다 통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선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발해서 이제 대부분 데려오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 본인하고 차이를 느끼겠죠.
그래서 근데 또 한동안 또 시무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얘 청소하는 게 힘들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니까 너무 또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웃으면서 "좀 배워라. 그렇게 있는 애들한테 좀 배워 가지고 나가서 좀 밖에 나가서 네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배워야지. 네가 맨날 부족하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만 얘기하면 내가 봤을 때는 남들의 입장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너한테 도움이 안 돼."라고 인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걔가 그 후로 인제 악기나 뭐 이런 것도 좀 배우고 본인이 못하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난 뒤에 행사 같은 거 나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인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대놓고 "저는 사실 여기 있는 사람보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면서 인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제 그런 거를 할 수는 있는데 제일 안전한 거는 군악대에 군악병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해요. 예. 그래서 악기나 뭐 보컬이나 뭐 랩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게 해당이 되는지를 일단은 쭉 봐야 돼요. 보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준비 안 하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놓친다. 예.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저는 인제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유튜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유튜브를 하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자녀한테 유튜브를 시키세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군대에서도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거를 좀 할 줄 아는 애들 그런 거를 안에서 대회 같은 것도 해요. 그래서 UCC 뭐 공모전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경력이 있는 애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좀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집병에서도요. 유튜브 경력 있는 애들을 그게 이렇게 명시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게 유튜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기획을 하잖아요. 일단 뭘 찍든 간에 찍어야 되니까 그 기획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획한 걸 영상으로 만들잖아요. 영상으로 만들면 그걸 또 편집 작업을 하겠죠. 처음에는 잘하지 못해도 차츰차츰 하다 보면 그게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것들이 군대에서도 그게 활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자녀분들한테 어머니들이 열심히 지금 유튜브 하시고 뭐 블로그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시고 하는데 그것도 좋긴 한데 자녀한테 그런 거를 가르치시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남는 장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 아직 인제 쪼금 많이 남고 그런 인제 자녀들이 있거나 뭐 이러면요. 아이들한테 그걸 한번 해 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일단 뭐 핸드폰으로 키는 거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올리는 거 가르쳐 주고 그리고 편집하는 거 같은 경우는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거 인제 뭐 키네마스터 정도면 다 올라가거든요, 핸드폰은. 그런 걸 하든지 아니면 PC로 하면 제일 쉬운 거는 지금 MKU에서 하는 모바비. 그 프로그램 진짜 쉬워요. 모바비 같은 경우는. 그건 한글로 돼 있어 가지고 그냥 보시고 편집 자르고 붙이고 이런 거 하는 거는 쉽거든요. 근데 인제 전문적인 그 인제 예를 들어서 정훈 병과 그러니까 이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인제 사당 같은 데 인제 군대도 영상 작업이라는 걸 하겠죠. 그 뭐 이렇게 훈련하는 장면, 기타 뭐 그 부대 안의 시설 뭐 이런 거 홍보 뭐 이런 거 할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인제 준비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프로 같은 거는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전문 프로그램 그 관련돼 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려워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고런 거는 정말 준비하면서 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그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바비는 저 같은 경우는 모바비를 그냥 유튜브 있죠. 동영상. 그거 보고 오전에 배워 가지고 그냥 오후에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비는 편집 작업이 돼요. 그 정도로 쉬워요, 모바비는. 그 정도로 쉽고 키네마스터는요. 제가 그 수업을 1 시부터 6 시까지 해 가지고 가서 인제 수강을 해 가지고 배웠는데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게 모바비보다는 기능이 쪼끔 어려워요. 그리고 핸드폰이어 가지고 이 모바비는
어떻게 보면 PC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자유자재로 내가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핸드폰 키네마스터는 이게 조그마한 걸 잘라야 되고 뭐 붙여야 되고 이런 작업이 조금 익숙해지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5시간 수업을 듣고 그 후로 이제 조금씩 이제 제가 연습을 하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그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키네마스터는. 근데 해보면 는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옛날 걸 한번 보시면요. 예전에 했던 거 영상들은 정말 하나도 몰라가지고 감이 없어서 그냥 얼굴이 이만하게 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올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바로 찍어서 바로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다음들 거부터는 약간씩 이제 동영상을 만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 이제 키네마스터나 모바비나 프리미어 프로도 이제 조금 배웠어요. 예전에.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MKY에 있던 분들이 초창기에 그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제 인원들이 있어가지고 한 10명 정도의 모바비 맞아요. 모바비가 지금 MKY에 그 유튜브 사관학교에 가입을 하면 지금 무료로 주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다운을 안 받았는데 그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쉽거든요. 되게 쉬워요. 그냥 자르고 붙이고 그 다음에 음악 넣고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프리미어를 그때 당시에 뭐 그 대단한 걸 한다고 영어 버전으로 깐 거예요. 한글 버전도 있는데 그걸 잘 몰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욕심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런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본인이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약간의 내가 아는 게 있었으면 한글 프로그램을 저는 깔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 버전으로 깔아놓으니까요. 이게 단어들이 다 어려운 거죠. 전체적인 막 이게 그리고 이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요. 이게 한 화면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에 화면하고 또 이 왼쪽 오른쪽 작업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배우면 편해요. 배우면 편한데 어렵다. 어려워요. 약간. 그래서 저희가 NKY에 있던 이제 멤버들이 그때 당시에 1인당 10만 원씩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명이 그거를 하루 오후에 오후 한 5-6시간을 저 전문 강사를 모시고 그걸 배웠었어요. 배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쓰시는 분들이 있고 안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잘은 못 쓰지만 그래도 이제 띄워놓고 조금씩 이제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돈 낸 게 아까워서요. 투자한 게 있잖아요. 투자한 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씩 병행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모바비는 제일 쉽고 키네마스터는 핸드폰으로 해서 영상 작업을 올리긴 하는데 요거는 하루 조금 해서는 좀 그렇고 반복 숙달을 하면서 이 손가락에다가 익혀야 이게 가능하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영상 작업을 자녀한테 시켜가지고 하나씩 하다 보면 걔네들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군대에서도 그런 인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선호하게 되고 지금 군대에 영상 작업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이게 제가 있을 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이 프로그램 다루는 거는 거의 못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아이들은 제 아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 PPT,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있죠? 그거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워크를 이루는 거죠.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걔네들끼리 그 팀을 편성해서 이 다 그 브리핑을 해요.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걔네들끼리 그 그룹을 줘주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룹을 줘줘가지고 뭐 본인들이 이제 발표 자료를 이제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조금 놀랐어요. 어떤 부분을 놀랐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애들이 우리가 방송에서 보면 뉴스를 하잖아요. 뉴스 하는 것처럼 카메라 감독, 그 다음에 작가, 아나운서, 그 다음에 뭐 인터뷰하는 뭐 1, 2 뭐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 지네들이 편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핸드폰 사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애들한테 막 인터뷰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일부를 동영상으로 이제 제작을 하면서 나중엔 누구한테 가서 인터뷰까지 했냐면 교장 선생님한테 가갖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이 그 교장 선생님 인터뷰한 거를 편집 작업을 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야, 너희는 어떻게 선생님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한테 갔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학교에 가장 높으신 분이 교장 선생님이니까 교장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편집을 카트 잘라갖고 파워포인트에서 그거를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뉴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뉴스 해가지고 뭐 학교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오늘은 뭐 이렇게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들었는데 그 시나리오도요 기승전결이 다 있어요. 애들이 그거를 해놓은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요 그 사실 PPT 자료는 아니고 레포트 자료를 뭐 이렇게 해서 뭐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하고 이런 경험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전 초등학교 때 그렇게 동영상을 찍고 파워포인트에서 그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발표하는 식으로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대학교 때도 그렇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기본적으로 한걸 하고요. 파워포인트 정도는 애들이 하는 것 같아요. 엑셀은 제 아들은 이제 배워서 엑셀을 하는데 그걸 가르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애들이 그렇게 빨라요. 다 보니까. 그래서 군대도 그게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 디지털 문명 관련된 부분은 많이 준비해서 하는 게 좋다. 근데 지금 몇 시일까요? 제가 지금 시계가 없어가지고 이게 또 시계가 안 보이네요. 11시 9분이구나. 오늘 군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많은 그런 거는 없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일단은 군대 관련돼서는요 제가 이제 약간 정리를 해보면 일반병이 있고 모집병이 있다. 일반병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군대에서 알아서 다 오세요 하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거대로 들어가면 된다. 그 대신에 나한테 선택권이 하나도 없다. 보직 선택권도 없고 부대 선택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추첨해 주는 대로 그냥 간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 제가 컨설팅하는 모집병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진로와 연계해가지고 가야 할 곳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내가 병부청에 갔을 때는 어떻게든 한 번에 안 돼도 두 번, 세 번째에는 가게끔 준비를 한다. 그렇게 해서 내가 군대에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토대로 사회에 나와서 직업과 연계해가지고 또 내가 계속 그 일을 한다. 내가 잘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를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린 이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는 아이들한테 출석될 관련된 부분 잘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봉사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들어갈 때 1년 이내에 그 부분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공고 나는 그런 관련된 거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할 때 그거를 미리 이제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근데 컨설팅도 보직이 바뀌면 항상 이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보직이 바뀔 수 있거든요.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중학교 들어가서는 꼭 해야 될 게 사실 중학교 때 준비 안 하면 고등학교 때 준비 못 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중학교 때에 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들어가고 또 대학을 그거와 연계 들어가면 정말 쉽게 군대 보직을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중학교 때는 뭐 컴퓨터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내가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를 잘했는데 고등학교를 인문 계열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딱 끊어지죠. 맥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또 뭐 컴퓨터 관련된 들어간다든가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뭐
의사를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또 하실 수도 있겠죠. 기계 관련된 부분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들어가면 이게 연계가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로와도 연계가 사실 안 되지만 군대 모집도 그렇게 하면 조금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알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를 선택해서 갈 건지 아니면 자격증을 선택해서 갈 건지 아니면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갈 건지 가산점은 어떻게 챙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도 이제 컨설팅을 한 번씩 받아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아들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거 또 블로그 같은 것도 지금 당장은 안 쓸 수 있지만 블로그도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이 하면 어른보다 훨씬 낫다. 왜냐하면 기록이 있기 때문에 걔들 그 아이들한테 그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잘 하려고 하면 절대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해보면 블로그 잘 하려고 하면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하루하루 관련된 기록을 남긴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올리게끔 사진 찍고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군 관련된 궁금증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많이는 말씀을 못 드렸고요. 군대 그 관련된 컨설팅을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에 지금 한 번씩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DM으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뭐 좋은 거는 DM으로 보내주셔서 미리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제가 이제 군대 관련된 이런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6분이나 여기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 참여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군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면 감사합니다. 예쁘다고 해주셔. 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자,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